자, 분당고 1학년 국어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사기 국어학원에서 분당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분당고의 국어 편제표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개정교육과정의 첫 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 우리 친구들은요, 공통국어라는 과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국어가 공통국어로 바뀐 거 말고는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그대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문법, 비문학, 문학이 고루고루 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커리큘럼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학년 때부터 조금 달라지게 돼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때 우리 분당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영역 다 배제되고요. 문학으로만 시험 범위가 나가게 되고 문학으로만 지필고사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요. 2학년 2학기 때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언어라는 작품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분당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때 독서, 비문학을 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화법과 언어, 즉 문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말인즉 우리 아이들이요. 1학년 때 사실은 비문학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 2학년 때도 비문학이 안 나오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1학년 때 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문학과 문법을 촘촘히 밀도 있게 공부한 친구들이 오히려 2학년 올라와서도 수월하게 내신을 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요,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독서가 비문학입니다. 그런데 교과서 비문학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EBS 수능특강 같은 비문학 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분당고가 원래는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을 했었는데 이제는 문법을 하게 됐구나. 문법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작년 분당고 국어 내신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으로는 3년, 횟수로는 이제 4년째 분당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분당고는 매년 바뀝니다. 네. 한 해도 기출의 그 유형이 똑같았던 게 이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들이 요 근래 매년 바뀌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 기출을 분석을 하겠지만 이것 가지고서는 올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저희가 섣부르게 추측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분당고가 이러한 유형으로 시험을 내는 학교라는 점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의 시험을 저희가 치렀는데요. 보시면 문학이랑 독서랑 문법 이렇게 딱 3갈래에서만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독서가 비문학인데 문항수가 많지 않고 근데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이 독서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서 지문은요, 비문학 지문은 학교에서 논술 수업으로 진행했던 지문을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변별력은요, 문학과 문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개의 시험은요, 다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마지막 시험만 문학이 6문제, 문법이 12문제였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작년 기말고사죠. 예. 학교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시게 돼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문학을 수업을 하셨는데 그때 그 고전소설 2개 가지고 한 달 동안 수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복귀를 하시자마자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문법을 엄청나게 빠르게 밀도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학에서는 출제할 게 거의 없고 왜냐면은 2작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에서 출제할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게 작년 기말고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거의 1대1로 나오는 학교가 분당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선택형이 21문항, 논술형이 2문항, 선택형과 논술형의 그 문항의 수는 바뀔지언정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5대 5였다라는 거는 분당고의 전통적인 변하지 않는 기조인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시험지가 10쪽에서 12쪽 분량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선택형이 21문항, 이거 굉장히 적은 거예요. 원래는 25문항이나 26문항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 말인즉 시험지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문항수는 적다. 시험에 텍스트가 많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라던가 배우지 않은 고전소설의 다른 범위가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부터 개정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미래행 교과서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수업을 해 오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교과서에서는 낼 만한 작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과서와 프린트, 외부 작품의 출제 비중이 1대 5대 1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비중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운 게 5라면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2배 가까이 됐다. 이게 작년 분당고 기출의 특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길래 분당고 기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출제 경향이 변화했다. 제가 이제 단연간 분당고를 하게 되면서 매번 놀랐던 게 뭐냐면 문학이 매년 경향이 바뀐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언제적 출제 문항이냐면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네, 2년 전이죠. 그때도 제가 1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고전시가 3개를 이렇게 놓고서는 물어보는 내용이 작품을 감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했었어요. 그 말인즉 중학교 때 문학 공부를 했던 것처럼 향가면 향가, 고려가요면 고려가요, 고대가요면 고대가요, 그 갈래상의 특징, 사음보, 삼음보 이런 것들을 딸딸딸딸딸딸딸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재작년에 그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선생님들이 교체되시고 나서 문법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 기출인데요. 보시면 현대시가 4편이죠. 시험 범위는 요 가 1편이었어요. 나머지 3개가 모두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3문제 나왔거든요. 이 가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고요. 선지 1~2개 정도는 소거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외부 지문을 감상할 수 있는 친구만이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내신스러운 시험이 아니라 완전히 수능스러운 모의고사스러운 시험으로 문학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어들이요. 고3 평가원 기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문학적인 개념어 들을 많이 활용한 선지를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어를 통해서 작품의 내용을 깊이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심도 깊은 문제들로 출제 경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문법의 변화인데요. 문법은요, 제가 3개년 기출을 가져와 봤어요. 원래 분당고는 문법 논술형으로 변별력을 주는 학교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러했습니다. 이게 한 문제당 배점이 10점입니다. 원래 분당고가 3년 전만 해도요, 논술형이 2문제인데 배점이 20점이나 됐기 때문에 논술형에서 변별력이 나왔어요. 문법 논술형에서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지만 부분 점수가 2점, 4점,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느냐가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2년 전에요. 논술형 시험이 다 이런 식으로 변했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평면적인 그 문학 내신형 기출과 결이 같죠, 그죠? 논술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냥 그 작품에 대해서 봄을 드러내는 단어 외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딸딸딸 외운 친구들이 답을 바로 적어낼 수 있는 유형으로 바뀌었다가 작년에 문학이 수능형으로 바뀌면서 문법도 동시에 최고난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작년 중간고사 전교 1등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나왔었거든요. 저희 제자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학원 들었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도 사실은 이거 못 맞췄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올백을 맞는 친구도 이 문제를 틀렸었습니다. 네. 이게 학생이 문법의 개념을 아는 걸 넘어서서 본인이 직접 예시를 들어야 돼요. 예시를 들고 그거를 분석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히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80점대 점수를 받았던 저희 제자가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5점이거든요. 논술형 한
문제당 배점이 5.5점이었어요. 이거 틀려도 사실은 1등급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에서 초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으로 분당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문학은 완벽한 수능형으로, 문법은 최고난도 출제, 특히 논술형에서 그러한 유형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학이 어느 정도로 외부 지문이 나오는지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온 표인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학교에서 수업했던 작품들, 빨간색으로 나온 게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외부 지문입니다. 비중이 거의 5대5 수준을 넘어서서 외부 지문의 비중이 거의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요한 문제들도요, 다 외부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품 4개를 분석하는 건데 문제 3개, 작품 4개를 분석하는 건데 문제 3개, 작품 4개를 분석하는 건데 문제 3개, 작품 2개를 분석하는 건데 문제 2개, 이런 식으로 문항의 수도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수와 외부 지문을 연계하는 케이스가 분당고에서 많았다라는 점이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화작품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작품을 사전에 감상을 해야만 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연계시키는지 출제 의도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실전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작년 아이들까지 미래인 교과서로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아이들부터는 비상 박음인 교과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분당고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의 경향이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항상 그래도 프린트의 비중이 많았던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서로 거의 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매년 프린트가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학교가 분당고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긴 하지만 교과서만 가지고서 시험을 보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문학과 문법, 독서 중심의 출제를 했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학과 문법,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학과 문법에서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점,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가장 절대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게 2학년 1학기와 2학기 때도 연결되는 갈래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선택형이 90점, 논술형이 10점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선택형이 80점, 논술형이 20점이었어요. 이것도 올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논술형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논술형의 배점이 20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당연히 논술형에 있게 되겠죠. 논술형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무조건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바뀌지 않는 분당고의 출제 기조예요. 따라서 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수능적인 사고력으로 모르는 작품을 풀어낼 수 있는 문학적인 피지컬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분당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요. 등급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최고 난도로 출제가 된다는 점. 이게 분당고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컷 시험을 치르고 채점까지 했는데요. 점수 나오기 직전에 문학에서 한 문제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반 선생님이 가르친 걸 뒷반 선생님이 안 가르쳤대요. 네. 그래서 안 가르친 걸 어떻게 푸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항의가 들어왔고 그 시험 문제가 이제 채점에서 배제가 되는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반의 아이들의 필기를 모아가지고 단거나 해가지고 수업에 반영을 하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고는 내신 대비를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가 분명히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바뀌는 개정교육 과정에서 도대체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의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교과서가 바뀌어도요, 출제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분당고 같이 국어가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만 가지고서는 절대 시험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프린트로 추가 지문을 주거나 아니면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비중은 여전히 5대5, 1대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문법 위에 독서 파트가 출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편제가 바뀌는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이 아니라 문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비문학을 2년 동안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도 거의 하지 않고 2학년 때는 아예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시험 범위에 비문학을 넣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즉 독서 파트가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문학의 중요도가 높아지긴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큰 변별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비문학이 아니고요. 실제로 문학과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두 영역을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학과 문법이 중요한데 출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교과서 목차라던가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는 내용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출제되는 문학 작품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2분의 1 수준은 기존의 아이들이 배웠던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의 내용이 출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법은 뭐 거의 90% 이상 커리큘럼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의 난이도, 요거 하나만 사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등급으로 변별해야 하던 아이들을 5등급으로 변별하게 되면서 시험은 당연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어려운 학교였는데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5등급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아이들의 공부 부담이라던가 학습의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반 2주 동안에는 분당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신 들어가기 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신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피지컬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반 2주 동안에는 수능 문학과 수능 비문학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낯선 지문, 낯선 문학 지문과 낯선 비문학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개념어를 학습을 하더라도 이 개념어를 다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짧지만 임팩트 있게 수능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신을 3주차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4주 동안의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법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문법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학교에서 2바퀴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학교에서 문학을 하게 된 것을 학원에서는 문법 다음에 문학을 하게 됨으로써 문법과 문학 모두 학원에서 한 번 한 것을 학교에서 2번째 돌리는 방식으로 2번 복습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법을 먼저 하게 되고 문법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법이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에 문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분당고는 특히 이게 중요하죠. 단순히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나올 수 있는 연계 가는 작품까지 모조리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적인 공부와 양적인 공부를 모두 충족시키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고를 매년 했기 때문에 남은 3주 동안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시험 전주까지 시험 범위를 나가는데요. 저는요, 무조건 시험 2주 전에 시험 범위를 종료합니다. 끝냅니다. 범위를 다 나갑니다. 중간에 시험 범위가 막판에 추가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영상 강의를 찍어갖고 주중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험 1주 전에는 무조건 클리닉을 하기 위함인데요. 일단 제 수업은 수업 자체에 클리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3시간 반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직전 모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적중률이 높은 실전 모의고사. 사실은 근데 모든 학원이 다 적중률이 높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특별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시험 전날에 진짜 실제 시험 보듯이 시험을 치르는 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치러요.
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려고 이제 나눠준 프린트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부분,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는 한두 분의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 초록색은 개념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필기의 색깔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문법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끔 페이퍼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전 보강 때 푸는 문제지입니다. 학교 시험이랑 똑같아요. 포맷이. 네. 써져 있는 말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50분 시험 시간을 재고 똑같이 21문항에 논술형 2문항으로 제가 출제를 해가지고 실전 트레이닝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분당고를 단연간 내신을 해보니까 분당고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국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수학이랑 영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문과 과목 한국사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과학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아이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분당고에서 국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만 한다. 작년 제자 중에요. 정말 머리가 좋은데 사실은 성실함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숙제를 많이 해오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니 마지막 기말고사 때에는 학교 수업을 정말 성실하게 듣고 학원 숙제도 곧잘 해오는 친구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랬던 친구가 내내 3등급을 찍다가 마지막 기말고사 때 전교 12등 1등급을 찍고 소위 말하는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필기된 프린트를 보고서는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아이가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학습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마다 들어가는 선생님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상이한 이슈,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 2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무조건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수능을 지향하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작품을 무지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2학년 2학기 내신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바싹 잡고 가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안 지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위권 친구들도 이거를 못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의 공부 패턴이요. 보통 일주일이라고 하면 수학을 한 3, 4일 하고 영어를 2, 3일 하고 국어를 하루에 몰아서 합니다. 그러면 절대 국어 성적이 늘지 않습니다. 국어는 하루에 3시간을 일주일 동안 하루 하는 것보다 매일 40분씩 5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과목이에요. 특히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제자들 그리고 저희 조교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주요 과목을 매일 5개, 6개씩 공부한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양에 맞추는 공부가 아니라 시간의 양을 맞추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가짐 필요. 이 지역 아이들은 전학이나 이사를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던 친구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도 사실은 여러 학원이 있고 여러 학원들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알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끼리의 인맥이 굉장히 촘촘한 게 분당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다가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가 되면서 아이들이 친했던 친구랑 서로 헤어지거나 싸우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게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가짐,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 제자 중에 전교 1등을 꾸준히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2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실수를 해가지고 틀린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괜찮냐고요. 근데 되게 담담하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공부를 했고, 기말고사 때는 다시 온전하게 1등급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1등급을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그 단단한 멘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결국에는 등급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3등급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요 평온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내용을 넣어봤고요. 마지막, 갑자기 왜 영어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 수업의 모토이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해주는 항상 명언입니다. 미국의 속담인데요. 삶이 너한테 레몬을 준다면 넌 그게 시다고 버리지 말고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명언이에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좌절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하는 성적을 받는 친구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실패만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털고 일어나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고를 가게 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분당고가 내신이 너무 어렵고 내신으로는 대학 가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단언컨대 들어갈 때는 걱정이 많은 학교일 수 있겠으나 졸업한 선배들도 그렇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을 봐도 그러하고요. 졸업할 때쯤에는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분당고를 졸업을 한 것이 자부심이자 자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해주거든요. 그리고 당장의 성적이 너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내신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능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그게 분당고 국어 기출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 막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박상희 국어학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원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박상희 국어학원의 김지연 선생님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